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정우성이가 자신의 혼외자 출산에 대해서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소식을 전하기 앞서서 강신업TV 구독자 아니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모델 문가비와의 사이에서 혼외자를 얻은 배우 정우성이 29일 청룡영화상 시상식 무대에 올라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우성이 해당 논란과 관련해서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정우성은 29일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 제45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최다 관객상 부문 시상자로 황정민과 함께 무대에 올랐는데요. 정우성은 자신이 주연한 서울의 봄 김성수 감독과 제작사 김원국 하이브미디어 코프 대표에게 트로피를 건넨 뒤 소감을 말했습니다. 그는 표정이 좀 굳어 있었는데요. 우선 서울의 봄을 관람해 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라고 말하고, 저는 오늘 서울의 봄과 함께했던 모든 관계자에게 저희 사적인 일이 영화의 오점으로 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의 사적인 일이 이 영화의 오점으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 이 말이 바로 지금 자신의 혼외자 출산을 말하는 것이죠. 정우성은 이어서 저에게 사랑과 기대를 보내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염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 모든 질책은 제가 받고 안고 가겠다.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우성은 문가비가 최근 출산한 아들의 친부라는 사실이 24일 공개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후에도 사생활과 관련한 미확인 정보 그리고 사진 등이 유출되면서 정우성이 청룡영화상 시상식에 참석해서 과연 해명을 할지 이목이 집중되어 왔습니다. 그는 서울의 봄에서 보안사령관 전두광에 맞서는 정의로운 군인 이태신 역으로 황정민과 함께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는데요. 나무주연상은 타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정우성이가 청룡영화상 이 시상식에서 참석해서 자기 입장을 밝혔는데요. 원래가 정우성이가 과연 이 청룡영화상 시상식에 참석할 것인가? 이것이 처음의 관심사였습니다만은 정우성은 정면 돌파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정면 돌파, 그러니까 자신이 청룡영화상에 참석해서 시상식에 참석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예, 이번에 문가비하고 이제 일약 또 이제 정우성이가 그렇게 화제의 중심에 올랐는데, 정우성이는 원래가 뭐 유명한 사람이죠. 특히 잘생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연기도 뭐 그만큼 하면 처음에는 이제 발연기라고 그랬지만 지금 상당한 어떤 연기력을 인정받는답니다. 그래서 청룡영화상에서도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었는데 결국 나무주연상은 못하고 황정민이가 탔죠. 정우성은 말이죠. 1973년생입니다. 그리고 키가 187cm라고 그래요.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정우성을 보면은 정말 아우라가 있다. 연예인들 중에 연예인이다.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본 사람들은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정말 잘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엄청 가난했대요. 엄청 가난해. 그러니까 뭐 조금 가난한 게 아니라 그 이제 사담동 판잣집에 살았는데 어느 날 일어나 보면 벽이 하나 없어져 가지고 저 산이 보인대. 그리고 이제 강제 퇴거 조치를 여러 번 당해가지고 딱지 해가지고서 그래 이제 끝까지 버티는 집이 자기 집이래. 그러다가 또 다른 데로 이제 이사를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에는 별로 흥미가 없었던 것 같은데 경기 상고를 갔대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근데 경기 상고에 간 이유가 거기 가면 그래도 은행 말단 직원이라도 해서 먹고 살 수 있겠다. 그래서 갔는데 결국 이제 공부에는 흥미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집안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때려치워 버립니다. 때려치우고서 그때부터 알바를 하는데 이 알바가 인생을 바꿉니다. 이제 상당히 그때부터 이제 외모가 특출나게 잘생기니까 햄버거 집에서 알바를 하는데 여학생들이 정말 줄을 섰대요. 그리고 그 화장실 가는 그 벽에다가 그 정우성을 사랑한다. 정우성에 대한 연모의 그 낙서가 그 엄청나게 그 많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그 햄버거 집 사장이 시급을 올려줬답니다. 너 때문에 장사 잘 된다고. 그 정도였는데 그러다가 워낙 외모가 출중하니까 이제 길거리 캐스팅 비슷하게 돼가지고서 모델이 되는 겁니다. 모델. 키가 크고 기럭지가 좋고 인물이 좋으니까 이제 모델로 먼저 발탁이 됩니다. 모델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뭐 상당히 이제 사람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니까 바로 이제 캐스팅을 한 거죠. 그래서 1994년에 구미호라고 하는 영화로 영화계에 데뷔를 한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정우성에 대해서 잘 아는 그 영화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좋은 놈으로 나왔죠. 그때 이제 이병헌은 나쁜 놈이고 그리고 송강호는 이상한 놈이고 그 영화는 그 미국 영화를 갖다가 사실은 좀 이렇게
번뜬 건데 어쨌든 재미있게 본 기억이 있죠. 그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뭐 본투킬이라든지 이런 영화에 나왔다 그러는데 어떤 저는 정우성 나온 영화는 그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빼놓고는 그렇게 많은 기억은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데뷔를 이제 해가지고서 정우성이가 이제 특히 광고 모델, 광고로 상당히 유명하죠. 왜냐하면 스타일이 이제 모델이다 보니까 광고를 많이 찍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알바하고 뭐 20대 초반에 이때 이정재를 만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정재하고는 그야말로 엄청나게 찐친 친구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이정재도 이제 잘생겼는 데다가 정우성도 또 잘생겨 하다 보니까 둘이 같이 다니면 굉장히 눈에 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둘이는 지금도 뭐 술을 먹어도 말을 별로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술만 먹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둘은 지금도 뭐 존댓말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본투킬이라는 영화는 심은하와 함께 1996년에 나왔던 영화입니다. 그리고 1997년에는 모텔 선인장, 그 다음에 고소영과 함께 나왔던 비트, 또 뭐 태양은 없다 이런 데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우성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개념 연예인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 우파에서는 조금 불만이죠. 좌파 개념 연예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유아인하고 비슷한데 이제 고등학교 중퇴 학력 때문에 그러는지 조금 이제 개념을 표방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박근혜 나와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시절에 상당히 이제 또 박근혜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해서 조금 우리 우파에게는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고 있죠. 그다음에 또 정우성이는 이제 난민 구호 활동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난민을 받아들이자 이런 얘기를 해왔죠. 그런데 난민은 받아들이면서 지 아들은 못 받아들이냐 이런 비난을 또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아니 아들을 갖다가 이제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죠. 뭐 돈만 주면 다냐? 뭐 한 달에 300만 원씩 준다는 얘기냐? 뭐 500만 원씩 준다는 얘기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혼외자를 낳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정우성이가 낳자 그런 것도 아니고 문가비가 제멋대로 낳았다면 문가비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말도 있고요. 그다음에 혼외자를 갖다가 너무 이렇게 등한시할 필요 없지 않느냐?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이제 결혼도 안 하는 그런 상황인데 혼외자라도 많이 낳아서 인구를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전향적으로 인구 정책을 봐야 되고 혼인 정책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다 맞는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를 이제 또 호날두하고 비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호날두도 결혼 안 한 상태에서 애를 많이 낳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호날두하고 정우성하고 다른 점은 호날두는 그 애를 자기가 키웁니다. 그런데 정우성은 자기가 키운다는 말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 그리고 모든 책임과 비난은 자기가 받겠다. 근데 이제 비난을 자기가 받겠다는 말은 문가비를 이제 보호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제 애에 대해서 일단 책임은 지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우성을 좀 그렇게 많은 비판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하기에 따라서는 많은 비난을 또 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정우성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문가비하고 애를 낳았다는 건 뭐 그렇다고 치자. 하지만 다른 여자들한테도 껍적댔다. 이게 이제 하나의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인 여성 킬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DM 그러니까 이제 그 문자를 말하는 거죠. 직접 문자 보내는 걸 D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렉트로 이제 문자를 보내는 그런 것들도 많았다더라. 아니 연예인이 어떻게 비연예인한테 이렇게 아무 때나 문자를 보내고 그다음에 번호를 달라고 그러고 번호를 많이 달라고 그랬대요. 그런 거를 이제 보면서 저거 뭐야? 아무 데나 집적돼 가지고 문화발달이야? 이런 비난도 나오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실제로 동거를 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회계사하고. 그래서 그 회계사가 어떤 그 로펌에 가가지고 정우성 관련된 그 법률 문제를 상담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정재하고 아주 그 절친인데 이정재의 지금 애인이 임세령 아닙니까? 옛날에 그 이재용 마누라 했던. 근데 거기하고 어울리면서 지금 데리고 다니던 또 1년 된 또 여자친구가 있다. 그러면 도대체 여자친구가 몇 명이냐? 잘생긴 것만 가지고 여자들을 후리는 거 아니냐? 잘생기면 다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우성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정우성을 조금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쨌든 연예인 중에 연예인. 하여튼 간에 분명한 거는 무지 잘생겼다.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서도 다 가장 정말 아우라 잘생긴 남자를 정우성으로 꼽았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정우성이가 이제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지켜봐야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개념 연예인 어쩌고 했지만 이제는 개념 못할 것 같은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이때 이제 우리 정우성이가 말이죠. 애국심으로 오히려 우파 연예인으로서 좀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파라는 게 뭡니까? 자유시장 경제, 그 다음에 또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또 자유통일, 또 북한 인권 이런 데 관심을 가지면 좋죠. 난민 인권만 관심을 갖지 말고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로 진짜 개념 연예인이 되는 거죠. 자, 이 방송을 혹시라도 정우성이가 보고 있다면 이제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는 그리고 자유통일에 관심을 갖는 진정한 개념 연예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